경기도 평택으로 가겠습니다. 경기도 평택병의 김현정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. 아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아이고,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지금 어디 계십니까? 지금 오늘 아침에 네. YTN 출연하고 막 집에 들어왔어요. 아, YTN 갔다가 댁으로, 국회로 안 오시고. 아직은 제가 당선자 신분이라서. 네. 예. 그렇군요. 자, 우선, 당선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. 네, 정말 우리 비슷한 평택 시민들한테 감사드리고, 이번에 정말 그 성남 민심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 피부로 느꼈어요. 현장에 다녀보면 정말 이게 나라냐, 정말 못 살겠다,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컸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분출이 되니까 정말 이렇게 총선의 압승이라는 그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다 주신 건데,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. 네. 지금 뭐 TV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 모든 수석들이 네. 사의를 표명했고, 뭐 총리도 사의 표명한다고 그렇게 하는데, 네.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정 기조를 바꿔야죠. 바꾸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법 같은 것도 다 추진할 수 있도록 네. 협조하고 네. 야당과 협치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 발표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들이 전원 사의 표명을 했는데, 근데 지금 보면 사실상 200석에 가까운 정도의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얘기도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수위는 아닌 것 같아요. 앞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꿀까요? 아니면 지금 이 분위기 계속 그대로 이어가게 될까요?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바꿔야죠. 아니, 저는 이번에 선거하면서 네. 되게 놀랬던 게, 보통은 우리 당연히 이제 그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니까 네.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의 이제 성격을 규정하고 하는 것이고, 네. 또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 안정론을 주장할 수 있는데, 무슨 그 운동권 심판론하고 2조 심판론을 앞세우면서 야당 심판론을 갖고 나오는 이 여당은 제가 경험으로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총선 전략에서도 실패했다.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정권의 부정률이 거의 60%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심은 확인된 거잖아요. 그리고 민심은 작년에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확인됐는데, 그 이후에 충분히 바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꿨잖아요. 그래서 뭐 그냥 그런 방식으로 총선을 치르다 보니까 네. 국민들이 호된 이제 해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당초 예상은 출구조사 결과도 그랬고요. 최대 200석 이상 될 걸로 전망이 되다가 지금은 200석에 못 미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.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 국민들에 의한 정권 심판인 것이고, 두 번째는 민주당이 조금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양문석, 김준혁 두 후보의 논란 때문에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좀 멈춘 거 아니냐, 이런 분석도 민주당 전략단위 안에는 있더라고요. 이런 분석과 진단에 대해서는 현장을 뛰었던 후보자로서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? 예컨대 사실은 양문석, 김준혁 막말 파동이 없었다면 이번 선거가 좀 어땠을까요? 그러니까 그 미세하게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보수층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뭔가 그 사람들은 지금 워낙 윤석열 정권이 못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뭔가 빌미를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표 차이로 이길 거를 좀 더 차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을 거고, 네. 또 그 실제로 그 당사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 격차가 줄었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 미세하게 그 격전지였던 그런 곳에서는 아마도 이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부산,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부산 지역도 굉장히 뭐 디비진다. 경남 지역도 사실은 양산,
갑을 모두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과적으로 개표해 보니까 국민의힘 당선으로 굳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PK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석권할 수 있었음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다.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. 그 PK는 정말 저도 좀 약간 놀랐어요. 저렇게까지 이제 최인호 우리 의원께서 네.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마지막 보는 그 바람을 막지 못했다. 그게 아마도 그런 거 포함된 그런 내용 아니었나 싶어요.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그 보수 결집을 좀 막아내지 못했던 이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. 자, 지금 어쨌든 뭐 이번 그 22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으로 결합을 하시게 됩니다. 상당히 설레실 것 같은데 앞으로 들어가서 어떤 의정 활동 계획하고 계신지요? 네, 저는 원래 사모금융 노조위원장 할 때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네. 소위 말해서 우분투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운동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당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와서 네. 지난 총선에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를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정치를 입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사회연대 운동을 좀 법 제도적으로 크고 넓게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들어온 것이라서 저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하는 법제도 개선에 좀 앞장서는 그런 우분투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끝으로 평택에서 함께해 주신 유권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시민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,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저희 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평택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저 김현정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면 내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뛰어서 김현정 잘 뽑았다 하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다음번에는 스튜디오로 모셔서 또 자세한 정책 현안, 또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갑 지역이죠. 예, 김현정 당선인. 죄송합니다. 저는 안 끊었어요. 예, 평택병. 이렇게 또 꼼꼼하게 평택병 김현정 후보 당선인 만나봤습니다.